안녕하세요, 골든프렌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지 좀 합법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거를 좀 줄일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가체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게 대략적으로 이제 건강보험료 플러스 이제 요양료까지 해가지고 8%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직장 가입자라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내 소득에 대해서만 때리거든요. 예를 들어 내 소득이 400만 원이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8%를 매기는데 그 중에 절반은 회사가 대신 내줘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나 건강보험료 그렇게 많이 안 내는데 하시다가 은퇴하시면 아니 이렇게 왜 많이 나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반반 안 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회사에서 받는 보수 말고 본인이 따로 받으시는 이제 소득이 2천만 원을 넘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나와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역가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8%를 전액 다 부담하시거든요. 소득에 대해서도 또 재산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직장 가입자분들이 은퇴하신 경우가 제법 많으시죠. 이런 경우에는요, 일단 제일 이제 유명한 거, 제일 빠르고 쉬운 거는 재취업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약간 국영수 잘하면은 뭐 수능 잘 보지 않나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하시고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큰 틀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만약 그런 게 가능하다면 본인이 이제 법인을 좀 세우셔가지고 법인에서 자기를 고용해서 법인을 통해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은퇴하시고 나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는데 동일하게 직장 다니던 거랑 똑같이 내고 싶다 하고 건강보험등록에 신청을 하면요, 3개월 동안은 같이 그대로 낼 수가 있어요. 당장 급하다면 요거 쓸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피부양자, 이거는 재산도 어느 정도 구간이 있고 또 소득도 어느 정도 좀 적어야 되는 게 한 그런 커트라인이 있긴 한데요. 주로 이제 자녀분들 밑으로 피부양자를 많이 들어가시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크게 근로연금 그리고 그 외 소득들이 있는데요. 이자 소득이랑 배당 소득은 한 사람당 1,000만 원까지라는 거. 1,000만 원 넘어가게 되면은 그 넘어간 거 포함해서 전체에 대해서 건보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아래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절세 채권 이런 게 유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막 이 소득을 줄여서 건보료를 덜 내겠다, 이거는 별로 합리적이진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초부터 내 소득의 일부를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으로 많이 돌려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정년이 대략 이 정도이신 것 같아요. 55세. 그러면 은퇴하시고 나서 일반적으로는 65세까지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 공적연금 소득을 최대한 많이 불려놓는 거예요. 왜? 공적연금 많이 받아놓으면은 이거는 부과가 50%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이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 국민연금도요, 여러분, 임의가입도 있고요. 또 임의 계속가입도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임의가입은 만 60세 이전까지는 내가 임의가입을 신청해서 추가로 더 불입을 할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였다가 이제 이렇게 회사 나오셔가지고 그 더 이상 과세 이제 내가 내지 않아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시는 게 이게 주부분들, 내가 그냥 나 국민연금 가입할래 근데 소득 없지만 그냥 나 이만큼 이제 소득 있는 걸로 보고 신고하고 나 납입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요거 좀 많이 괜찮고요. 임의 계속가입은 뭐냐면은 만 60세가 되시는 순간부터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더 이상 부과 의무 자체가 사라져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저 그냥 계속 더 낼래요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계속 가입하셔가지고 추가로 더 내는 겁니다. 국민연금은요, 이게 납입 횟수도 물론 중요는 합니다만 납입 회차가 더 중요하거든요. 오랜 시간 더 낼수록 이게 확확 받는 액수가 이제 늘어나요. 그래서 이미 계속 가입 충분히 괜찮고요. 그런 것도 있죠. 뭐 실업하신 분들이라면 실업 크레딧 같은 거 받아가지고 나한테 넣고 이것도 따로 신청을 해줘야 되거든요. 일부를 내가 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여튼 요약하자면 공적연금 최대한 많이 불려놓기, 근로소득이야 뭐 재취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직장가입자가 될 테니까 이거는 또 해당이 없어지겠죠. 아무튼 이거는 살짝 벗어난 것 같고, 연금소득 최대한 많이 불려놓기, 공적연금. 또 사적연금, 이거는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비과세예요. 물론 이제 연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세제 적격연금이나 불리는 것들, IRP, 연금저축 들어가는 그런 것들, 연금저축, 신탁, 보험, 펀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소득은 아직까지는 건보료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연금 안에서도 이자랑 배당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연금 안에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가 됩니다. 얘네는 그렇지가 않은데 비해서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 펀드 젊어서부터 미리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한 해 넣을 수 있는 액수가 1,800까지밖에 안 돼요. 아무리 많이 집어넣으려고 해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내가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세팅 자체를 어디 한 군데 다 몰빵해 놓지 말고 분산을 시켜 놔가지고 똑같이 이자나 배당 소득을 받더라도 이 안에서 받아버리면은 그만큼 건보료가 절세가 되니까 훨씬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건보료 줄이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